제가 투자한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맞고 마이너스 95%. 지금 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지난주에 한 1,500만 원 정도 플러스를 시켰고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예.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 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게 뭐 수익률일 수도 있고 예, 뭐 예. 자산의 규모일 수도 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한 70억 정도 자산의 규모는 부동산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때 2014년 그 무렵에 그때 영끌을 했어요. 운 좋게. 우와. 그래서 그때 한강변에 아파트를 몇 개를 사고 건물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알아서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축적이 됐는데 자산 증식만 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은 네. 가격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경제적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지금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네. 실현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저거 예전에 샀던 거고 지금 이자 비용은 그대로 내고 있고 기분은 좋아요. 세네 배 올랐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 팔면은 오히려 뭐 자산이 반토막 나요. 양도세 내고 뭐 이렇게 네, 해버리면. 네. 그래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분만 좋고 내가 쓸 돈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달러 투자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눈을 뜬 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현금 흐름 창출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목표가 이랬어요. 저는 아이가 4명이고 와이프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부양을 해야 돼요. 총 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아끼는 삶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냥 투자 수익으로만. 네. 그래서 그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제가 달러 투자만으로도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와, 거거든요. 새로운 정의 같은데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저도 그랬고 그냥 50억 모으면 경제적 자유 이런 거 아니야? 100억 모으면 뭐 부자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로 현금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달러 투자랑 주식을 또 같이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달러 투자로 이제 3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한참 공격적으로 달러 투자할 때는 하루에 300, 하루에 200 이렇게 계속 번 적도 있어요. 저는 300, 월 300이 목표였는데 뭐 하루에 300만 원씩 캐시가 생기니까 그때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달러 투자의 단점이 있어요. 유일한 제가 약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목으로 따지면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달러 투자로 수입이 현금 흐름이 0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달러 투자를 했던 그 투자의 메커니즘을 네. 그대로 주식 투자에도 해본 거예요.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 투자로 돈을 못 벌면 다른 투자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제가.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쌓아 놓으니까 똑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플러스에 손이 됐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로도 돈을 벌게 됐어요. 주식을 예전에도 하시긴 하셨나 봐요? 주식 경력으로 치면 한 20년이 넘죠. 9.11 테러도 맞아봤고요. 금융위기도 겪어봤고요. 코로나 위기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신혼이었어요. 네. 신혼집이 월세가 25만 원에 보증금이 500짜리 그런 네.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을 정도로 되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금융위기 그때 당했을 때 제가 투자한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맞고 그게 계속 며칠 반복되면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인증까지 해놨는데 거래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95%. 그리고 그때 잃은 돈이 한 달 만에 한 5,500만 원? 어이구. 나는 주식 투자하고는 안 맞는구나. 주식 투자는 도박이야. 나 도박을 하면 안 돼. 끊자.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서 끊었죠. 그러던 사람이 달러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달러로 돈을 벌게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였네. 우리가 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어디에 투자하느냐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네. 달러 투자는 그냥 달러 투자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어디에는 사라지고 어떻게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럼 종목 분석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1년에 한 100권 정도의 주식 책을 읽었어요. 아, 어떤 종목을 사면 망하지는 않겠구나 정도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좋은 회사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회사를 주가가 좀 높더라도 적당하다면 적당한 가격에 사라.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말에 빗대서 우리나라에 또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어떤 투자 자문사의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회사를 탁월한 가격에 사라. 그러니까 뭐 소소한 회사예요. 누가 봐도 그런 회사를 가격이 아주 탁월할 때.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은 둘 다 못해요. 탁월한 회사가 어딘지 일단 몰라요. 예,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없어 몰라요. 워런 버핏이나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살지를 결정했는데 그게 바로 적당한 회사를 적당 가격에 사는 거였어요. 돈 잘 벌고. 예, 돈 잘 버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네. 증가하고 있는지 보면 되죠. 그리고 빚 적고 현금 많고가 두 번째예요. 네. 이거는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 정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 잘 주는 회사. 근데 배당 잘 주는 회사가 고배당 회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과거 5년 동안 배당 쇼크 없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잘 주고 있는 회사들. 뭐 고배당이면 더 좋겠고요. 그런 회사라면 제가 생각한 적당한 회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퀀트의 개념인데 조건 검색을 한 거예요. 모든 주식들을 대상으로. 네. 이런 조건들을 뭐 PER, PBR, 뭐 ROE, ROA 이제 제가 말한 그런 조건들을 좀 잘 조합해가지고 조건 검색을 하면은 20개 정도의 종목을 이제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찾은 종목들이 보면은 적당한 회사인데 진짜? 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LG. 그래서 20개 정도를 적당한 회사로 고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해결될 문제가 남아있죠. 네네. 적당한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나눠 사는 거였어요.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그것보다 지금의 가격이 싸니까 사면 이게 이제 정통적인 가치 투자인 거죠. 근데 난 미래의 가격을 밸류에이션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고안해내요. 되게 간단한 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과거의 가격보다 싼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차트를 보면. 근데 미래의 가격보다 싼지는 몰라요. 왜냐면 내일 더 떨어지면 내일보다 비싸게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성전자로 예를 들게요. 10만 원을 샀어요. 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떨어지잖아요. 9만 원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또 사는 거예요. 물타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물타기는 약간 내동매매의 개념. 제가 말씀드린 이 분할 매수는 계획적인 거예요. 이미 7번을 나눠 살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걸 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좌도 분할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를 나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저는 계좌가 7개 있어요. 하나의 증권사에. 우리가 통장 쪼개기 하듯이 네. 계좌가 7개로 분할돼 있어가지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제가 넘버링도 불러요. 네네. 그래서 넘버 1이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요. 그 다음에 한 3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 넘버 2가 사요. 그럼 7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졌어요. 5만 원에 넘버 3가 사요. 네. 신박하다. 예, 근데 넘버 3에서 한 3%가 올랐어요. 네. 팔아요. 수익 실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멘탈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내심 넘버 3의 입장에서는 이제 빙의가 되는 거죠. 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사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세븐까지 있으면 무조건 떨어질 때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올라갔을 때도 사는 거예요? 불타기라고 하는데 불타기는 안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 기준이 있어요. 넘버 1은 워런 버핏의 자아를 가진 투자자예요. 얘는 장기 투자자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처음에 매수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애들보다는 비싸게 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냐면은 1억 원을 가지고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볼게요. 내가 사면 샀을 때 보여주고 팔으면 얼마에 팔았다까지 다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형 우량주하고 소형, 중소형주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대형 우량주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2개 종목 중에 한 10개는 일본 계좌만 있어요. 플러스인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걔네들은. 근데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넘버 2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넘버 3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넘버 3까지 간 애가 제일 많이 간 애예요.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세요? 만약에 7번을 살려고 이미 예상을 하고 시작했는데 1에서 끝난 거면 투자금이 좀 더 적을 것이고 3까지 간 또 종목은 투자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넘버 2하고 3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3% 심지어는 그냥 기분 내키면 빨간색이기만 하면 팔아요 저는. 그런데 금액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넘버 1은 장기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얘는 얘 자체로도 복리 수익이 만들어져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요. 첫 번째에 살 때도 300만 원어치를 사요. 금액으로. 네. 두 번째 얘가 좀 한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계좌에서 또 300만 원어치를 사요. 근데 한 3% 올라요. 그럼 10만 원 정도 수익이죠?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한 개로만 했었는데 한 2개, 3개로 나눠서 쪼개서 그렇죠, 해보는 그렇죠.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계좌에 하면은 멘탈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흑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해서 공모주 네네. 할 때 8억 원 정도 넣어서 1,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득했는데 네. 한 2배 오르더라고요, 첫날. 네. 근데 저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공모주는 나누어 살 수 없잖아요. 네. 나누어 사지 않았으니까 나누어 팔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했었는데 한 번에 사니까 한 번에 팔 수밖에 없더래요, 저도.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도 멘탈이 약하거든요. 멘탈이 약해 나는 투자하기 좀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 시스템으로 하셔서 실제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플러스 지난주에 한 1,500만 원 정도 플러스를 시켰고 네. 엊그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배당주들이에요, 또 다. 그래서 조금 버티다 보면은 다시 이제 플러스 되고 그냥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인 거죠. 제가 막 대단히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그죠. 통장 쪼개기 하듯이 우리 통장을 쪼개놓으면 월급 통장, 데이트 통장 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좀 계획적인 이 지출이나 이게 되듯이 주식 계좌도 나눠서 하면은 달러도 그러면 계좌가 7개 있어야 돼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달러 투자는 계좌가 필요 없어요. 종목이 한 종목이라서. 주식은 종목이 한 20개 정도 그죠. 많으니까 관리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투자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에 한 10분 남짓이에요. 아침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에 빨간색이 보인다. 팔아요 그냥. 빨간색이면 팔고 파란색이면 놔두고 너무 파란색이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계좌에서 더 사고 네.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투자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투자를 좀 하면 좋을지 마인드에 대한 뭐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공개해서 보여드리면 너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멘탈도 강해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멘탈은 누구나 비슷해요. 환경이 멘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면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투자 환경을 잘못 세팅해서 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저는 내심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사고 있어요, 주식을. 근데 사는데도 공포스러우면 더 못 사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니까 바로 앞 것만 보는 거예요. 넘버 5 계좌 한번 볼까?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5%예요.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좀 기다려야겠다. 넘버 4로 또 들어가요. 한 10% 마이너스인 거 있어요. 넘버 5저 사면 되지 뭐. 5저 사요. 그냥 이거예요. 빨간색이 보이면 운 좋네? 상한가 같네? 팔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내가 환경, 시스템을 잘못 구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세븐 스플릿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마이너스의 손에서 플러스의 손이 될 수 있다.
그럼 오늘 되게 많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 블로그 언급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면 네. 다 이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제 책을 보셔도 되고, 책도 있어요? 제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요즘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의 신이라고, 제가 투자의 신은 아니고 소설이에요. 재테크 소설이라고 어머.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겪은 일들을 네. 그대로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제가 달러 투자를 하게 된 이유, 네. 그리고 그걸 주식 투자를 어떻게 네, 네. 승화시켰는지 이런 스토리를 다룬 소설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이너스의 손에서 플러스의 손으로 되는 과정을 겪은 거구나. 심지어 이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는데 사실 그게 실제 얘기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 도박한다고 하면 막 패가망신 막 이런 네. 안 좋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를 거기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을 때는 주식이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박을 했던 것이고 네. 그 도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이제 소설인데 그냥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깨달음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뭐 달러 투자, 주식 투자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작가님 그 블로그나 또 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